지금 보시는 화면은 머니투데이의 수요일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파드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누리는 현재 파드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면서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매출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주관사들도 2분기 잠정 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 7월 초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므로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소송을 하려면 그 심각한 법 위반이나 규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법이나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시 같은 그 매체인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회사는 2, 3분기 실적 부진을 고의로 숨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6월 30일은 2분기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기는 하지만 회기가 거의 끝났다고 바로 실적을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대략적인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미확정 실적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이 IPO 과정에서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실적을 언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상장일인 8월 7일은 반기 보고서 마감일인 8월 14일보다 전이었으므로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파드는 규정상 1분기 실적만 알리면 됩니다. 2분기 실적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알리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한누리 법무법인에서 하는 얘기는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2분기 매출은 알았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회사 대표쯤 되면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실적을 발표한다는 건 공식적인 것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라는 건 공식적인 숫자를 발표하는 걸 말합니다. 공식적인 숫자라는 건 회계법인의 그 외부 감사를 받은 확정된 숫자를 알리는 것입니다. 외부 감사를 받지도 않은 숫자를 아무렇게나 외부에 알리는 것은 알리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6월 30일에 2분기가 끝나자마자 매출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은 공식적인 매출을 한참 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둘째, 실적이라는 것이 매출액뿐 아니라 매출 원가, 영업이익, 순이익 등 전반적인 재무제표를 한꺼번에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100억 원이 나와도 회사에 따라서는 영업이익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영업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출액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3억 원이 나와도 자산을 매각했으면 순이익은 흑자일 수도 있고 또 매출이 300억이 나와도 회계 처리에 따라서는 적자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한꺼번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만 딸랑, 그것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숫자를 임의적으로 발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1분기 실적까지만 발표를 하는 것은 법상으로도 그렇고 또는 규정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기하는 두 번째 문제는 파드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서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매출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드는 2023년 예상 매출이 약 1,2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매출이 약 180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예상과 실제가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드에서 2023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낸드 A사로 253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최종 고객사가 발급한 예상 구매 수량 포캐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의 데이터 센터들이 투자 재편 상황 등에 따라 2분기 물량을 한계분기 이연한 물량을 적용했습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고객사와 합의한 가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낸드 A사가 하이닉스이고 최종 고객사가 메타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낸드 B사로 약 12억 원의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낸드 B사와 최종 고객사와의 공동 퀄리피케이션 진행용 대수와 연말 1개월 예상 주문량을 적용했습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고객사와 합의된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성능이 그대로 구현되는지 확인을 진행하는 시기는 8월부터이며 그래서 3분기부터 소액의 샘플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샘플 매출이라 매출도 12억 원에 불과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셋째로 SSD 고객사 A로 729억 원의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역시 고객사가 발급한 2023년 예상 구매 수량 포캐스트를 사용하되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SSD 최종 수요자들의 발주 이연을 감안하여 납품 개시 일정을 2분기에서 4분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저장 용량별 SSD별로 고객사와의 합의된 가격을 사용했습니다. 넷째로 SSD 고객사 B로 약 41억 원의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역시 고객사가 2023년 1월에 발급한 포캐스트를 예상 판매 수량으로 적용했으며 고객과 합의된 가격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2023년 5월에 보다 증가된 포캐스트를 발급했으나 보수적 관점에서 기존 포캐스트 상의 예정 주문량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위 네 가지가 금년 주요 매출 예상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합치면 1,035억 원입니다. 여기다가 1분기 매출액을 합하면 대략 1,2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 예상 매출을 1,200억 원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그 네 건을 보면 모두 다 고객사가 발급한 예상 구매 수량을 기준으로 포캐스트를 했으니까 그 예상 매출을 1,200억 원으로 잡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한누리 법무법인에서는 예상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숫자들을 보면 전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근거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상과 실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을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모두 다 소송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애널리스트는 회사가 제시한 실적 전망치와 실제 실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증시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상장사의 실적 전망치 제시는 의무가 아니고 실적 전망을 하는 기업도 많지 않다 하면서 상장사나 주관사는 나름 합리적인 기준으로 실적을 추정했을 텐데 이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이 뒤로 밀린 근거도 충분합니다. 매출이 3분기에 발생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낸드 가격의 하락입니다. 금년에 낸드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클라이언트, 특히 메타에서 낸드 발주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괜히 빨리 발주를 하면 낸드를 높은 가격에 사야 하니까 계속 발주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AI, 그 고속 컴퓨팅 셋업을 위해 서버 리테일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에서도 그 파도의 그 SSD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 리테일링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래서 부품 구매를 잠시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그 챗 GPT 이후에 GPU 구매가 급했던 빅테크들이 한정된 예산을 GPU 쪽에 우선 배정을 했던 것도 원인입니다. 최근 그 수출 데이터를 찾아보면 실제로 국내 SSD 수출이 2분기하고 3분기에 거의 없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참고로 그 앞의 그 네 가지 예상 매출처 중에서 가장 큰 물량이 세 번째의 729억 원인데 아마도 ODM 물량으로 보입니다. 역시 증권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해외 존속회사인 파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북미 SSD ODM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3년 말부터는 당기순 손실 규모가 감소하여 플러스의 영업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 침체 및
해당 시장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영업 환경의 변화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이 물량이 그 낸드 가격의 하락 때문에 계속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낸드 가격이 하락하니까 발주사가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계속 발주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제 낸드 가격이 거의 바닥에 근접했기 때문에 조만간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에 발주가 나올지 내년 상반기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 말이 됐건 내년 초가 되었건 발주가 나오면 미래 예상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춰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파드와 그리고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집단 소송을 한다는 기사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단지 제 생각일 뿐이고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